도계안입니다. 법원 경매 투자는 이미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투자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계안의 1:1 PT 법원 경매 실전 투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과연 혼자서 경매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권리 분석 교육만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실제로 경매 실무 과정을 마스터했어도 실제 투자할 때는 당황하게 마련이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자마자 바로 실전에 익숙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치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긴장하고 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계안의 1:1 PT는 교육생이 물건 검색, 시세 조사와 분석, 현장 조사, 낙찰 가격을 결정하고 명도를 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계안과 함께 상담하고 분석하면서 진행하고 단계별로 문서 작성 요령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짜배기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 PT는 저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투자의 자신감은 물론 투자의 성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끈끈하게 형성된 인맥은 여러분의 경매 투자 인생에서 결코 가볍지 않는 소득이 될 겁니다. 교육 과정은 저와 면담 후 투자 성향을 분석하며 우량 물건을 선택하고 낙찰된 후 명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는 총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물론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계안과 함께하는 1:1 PT는 법원 경매 투자자들 누구나에게 경매 실무를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계안입니다. 지금 토요일 저녁 시간이고요. 지금 이제 막 녹음을 해서 이따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두 가지의 어떤 그 이메일 상담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상담을 해드릴게요. 공부 및 방향 등 행동하며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경매 검색 문의에 관련한 메일입니다. 우선 숙제에 관해서 검색을 진행하며 다독 속독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물건 검색에 감정평가서, 물건 명세서 등 시간이 솔찬히 걸립니다. 용어 내용을 잘 모르는 가운데 읽으니 머리가 멍하긴 합니다. 초보로서 당연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장님께서의 공부 지도 방식이니 최대한 맞추어 따라가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물건 검색은 하지 못했지만 읽으면서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노트하여 문의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서 제가 이제 녹음한 그 파일에서도 우선 지식을 먼저 담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우선 어떤 그 권리 분석이든 경매의 어떤 실제 시세 조사든 먼저 시작이 되면, 그죠?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고 먼저 지식이 머리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반을 강의를 하든 뭘 하든 최고위를 하든 기초반을 하든 PT를 하든 어떤 마인드를 더 중시하고 큰 그림을 보인 연후 작은 지식 쪽으로 몰아가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담는 것은 후순위로 밀려 있어야 그 사람이 근골이 잡힌다. 그 사람이 멀리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떤 그 몸 모양이라든지 어떤 사고 방식이 그쪽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용어와 내용을 잘 모르는 가운데 머리가 멍해진다. 예. 저한테는 어찌 보면은 새로운 시도이긴 합니다만은, 용어하고 내용, 권리 분석을 지식을 애우고 있는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역으로 하는 거죠. 물건을 먼저 뒤지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수준이 훨씬 더 빨리 오릅니다. 훨씬 더. 우리가 영문법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면서 외국인하고 프리토킹 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지만 먼저 프리토킹을 하게끔 시켜놓으면 나중에 영문법 영어 단어들은 천천히 배워도 더 빠른 효과, 더 높은 효과를 보지요. 요즘에 이제 영어 학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 세대의 어떤 영어 공부라는 것은 무슨 영어 문법 먼저 파고 필수 기본 단어 뭐 22,000, 33,000 외우고 앉아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한번 만나보면은 말도 안 떼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로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왜 이렇게 영어 배우는 데는 비효율적으로 할까요? 예, 그런 어떤 고민 끝에 만들어진 교육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요, 7가지가 있습니다. 1번, 소유자가 경매 절차 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보통 근저당 압류 등의 변제를 하였거나 한다는 뜻으로 제출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어, 경매 절차의 정지를 신청하는 원인은 그 정지가 될 만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신청해 놓고 보는 경우도 많겠죠. 이래저래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경매 절차의 정지 신청서는요, 경매가 억울하다. 여기에 있는 근저당하고 압류 등을 변제를 했다면은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 경매가 취소되거나 법원에서 취소 신청을 하면 취소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정지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근저당하고 압류 등을 변제했거나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근저당이 또는 압류가 부당하고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저당권이나 압류권자에게 변제를 하였거나 어떤 양해를 구했다면은 소유자가 경매 절차 정지 신청을 넣지 않고요. 통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건을 보시면 거기에 근저당권자인 무슨 채권은행이 기일 변경을 연기 신청을 하거나 변경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경매 절차 정지 신청을 하진 않죠. 통상요. 2번. 아파트 한 채의 2분의 1이 지분 경매가 나왔는데 입찰 후 기대할 내용이 있는지. 질문을 그 어떤 문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조금 더 맞춰주셨으면 고마울 뻔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아파트 한 채의 2분의 1, 2분의 1인데 1분의 2라고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분 경매가 나왔는지 입찰 후 기대할 내용이 있는지 이거 무슨 말인지. 예. 아파트 한 채의 2분의 1이 지분 경매가 나왔다면 입찰 후 기대할 내용이 있는지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2분의 1의 지분 경매가 나오면요. 통상 어떤 지분 경매는 입찰하지 말라고 제가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입찰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우리의 원군이 뭡니까? 우리의 힘을 보태줄 사람은 뭐죠? 은행 대출인데 지분 경매는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돈이 크게 들어가게 되죠. 다음에 그 큐브 있죠? 독일안의 큐브가 이제 어제 나와서 제가 홍보 영상도 보내드렸지만 다음 호에 소개해 드릴 게 어떤 그 한 회사에서 한 법무법인에서 만든 투자회사 같아요. 지분 경매를 해가지고 그 지분권자를 상대로 경매를 치어가지고 형식적으로 경매를 쳐서 매각을 진행하면서 강제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쓰는 거가 있어요. 그거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다음 호에 기재를 해줄 계획입니다. 우선은 입찰 후 지분 경매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자가 여럿이 있는 거죠. 그 입찰 후 기대할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가족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의 효력 및 배당은 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가족하고